공소, 취소, 동남풍은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거기가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거쳐서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 벌어졌던 여야 후보들 사이의 격차가 곳곳에서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 달 전에는 지방선거 하나만 하다. 게임 끝났다. 그런 데가 많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 달 사이에 오차범위 이내로. 특검법 논란으로 보수 유권자가 결집을 하고 일부 후보의 자격 논란, 가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동층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부동층 유권자들 그날 뭐 등산 갈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 아니야. 내가 등산 시간을 약간 늦추더라도 아침 6시에 투표는 하고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 동남풍이 대구, 부산, 경남 그리고 서울시, 강원도의 우상호, 김진태 두 후보는 오차범위 이내로 오차범위 바뀌긴 한데 지금 7%포인트 차이.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는 17%포인트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국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국정을 견제해야 된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초박빙, 전재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경남에서는 김경수와 박완수가 오차범위 이내, 대구시장 김부겸과 추경호가 오차범위 이내.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영남권에서 시작된 야당의 결집 현상이 충청도, 서울, 강원으로 북상하고 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조작기소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느니 뭐 매번 터져 나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야당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가 있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까지 그 울릉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자들이 왜 이 와중에 울릉도에 갔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영남 쪽에는 당대표가 오는 것이 오히려 보수를 결집시키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오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참 당대표가 이런 소리를 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네요. 오지 말라고 한 곳에는 간 적이 없어. 내 일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미리 준비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격앙된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언론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든 가든. 무슨 소리야. 정청래 대표를 매일같이 1년 365일 따라다니는 정치부 기자들이 있는데 오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뜻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나타난 여론조사 지표로는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하라는 쪽으로 그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데 점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 김광일의 방송 입장에서 어느 한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여야도 편을 들지 않을 뿐더러 야당이라고 해서 어느 일방의 편을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인식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뉴스원이 한국갤럽에서 이제 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하정우가 39,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맨 왼쪽 민주당 하정우가 39, 그 다음에 국민의힘 박민식이 21, 한동훈이 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박민식하고 한동훈 두 사람을 산술적으로 더하면 50이 됩니다. 딱 50. 그래서 저게 산술적으로 표 결집만 되면 하정우 39, 보수 50 이렇게 됩니다. 11%포인트 차이인데 그대로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3%가 하정우를 지지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박민식 지지가 45%, 한동훈 지지가 49%. 한동훈 후보가 4%포인트 많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들은 박민식과 한동훈에게 94%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둘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박민식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83%를 지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하정우에게 83을 지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박민식과 한동훈 두 사람에게 94%를 지지하고 있고 그게 둘로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양자 가상 대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양자 가상 대결. 그랬더니 하정우하고 박민식이 붙으면 50대 37, 13%포인트 차이. 하정우하고 한동훈이 붙으면 오른쪽입니다. 46대 40, 6%포인트 차이. 그래서 저것만 딱 놓고 보면, 단일화를 할 경우에 한동훈 쪽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하정우하고 박민식 왼쪽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막대 그래프의 왼쪽 50대 37이 됐을 때 이때 한동훈 후보 지지층은 60%가 박민식을 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가 박민식을 미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보겠습니다. 46대 40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박민식 지지층 중 65%가 한동훈을 찍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한동훈을 찍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67%가 단일화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25%에 불과합니다. 압도적인 의견이 단일화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그래프 보여주십시오. 자, 단일화에 대한 견해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 할 것 없이 통틀어서 물어보면 단일화 해야 된다 40, 하면 안 된다 40, 양쪽이 비등한 것 같은데 어차피 단일화를 한다 안 한다 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쓸데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여기에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따로 물어보면 67%가 단일화를 하라, 25%는 하지 말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단일화 지지 또는 단일화 찬성, 단일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지금 보시는 그래프. 자,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민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대답이 39%. 한동훈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대답이 45%입니다. 개혁신당 지지층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지지 후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도 물어보고 개혁신당한테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선택한 사람이 53, 박민식 선택한 사람이 43, 개혁신당 지지층 중에는 한동훈 선호가 52, 박민식 선호가 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전제로 저희 방송이 어느 특정 후보를 편들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뉴스원이 한국갤럽을 의뢰해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이 선거의 승산이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또 이러한 여론조사 지표는 단순히 참고용일 뿐 실제 투표하고는 또 차이가 제법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